북한 정찰총국 대자 출신 망명자인 김국성 씨가 북한은 남한의 선거 같은 주요한 이슈가 있으면 사이버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댓글 조작이라든가 여론 조작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드루킹의 원조는 북한이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예상은 했었지만은 역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김국성 씨는 과거에는 북한이 침투 간첩이라든가 지하당, 시민단체를 통해서 남한의 선거에 영향을 줬지만은 인터넷 시대가 된 이후에는 사이버 공작의 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특히나 2002년 효순 미선양 사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 등을 계기로 여론 공작을 본격화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북한 정보기관에서 30년 정도 근무한 김 씨는 정찰총국 재직 시절이었던 2014년에 탈북을 해서 국내에 정착을 한 뒤에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일하다가 2019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김 씨는 여론 공작 사이버 부대는 정찰총국 산하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한의 국회의원들하고 주요 기관장들은 물론이고 수십만 명의 주민 번호라든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사이버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청주 간첩단 사건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같은데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시민운동이라든가 여론 관련해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또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되었고, 특히나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까지도 드러나서 이게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드러나지 않은 활동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방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김국성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런 활동을 하는 간첩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북한 관련해서 너무나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현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국성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남한의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0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고, 김 씨는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김정은에게 직보가 되어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찰총국의 사이버 부대가 박근혜, 안철수 후보를 비판을 했고 댓글 공작도 진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남한에서 보수 정부가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은 대남 전략은 핵무기에 기초한 국방력 우위 전략으로 한국의 정치적인 예속화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김국성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확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특히나 정치권,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북한한테 완전히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북한에서 할 생각도 없는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간이고 쓸 깨고 다 빼주는 듯한 그런 저자세를 보여가지고 국민적인 자존심에 금이 가게 만들었으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애들한테 살해를 당한 것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지금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며, 임기 말까지도 지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반도 프로세스라니 종전선언이 있다는 얘기나 하면서 희망 고문이나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권 진영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정치적인 예속화가 아니라면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김 씨는 북한이 사이버 공작과 함께 소형 잠수함을 통해서 공작원의 파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정찰총국이 각종 특수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작원들은 이런 잠수함하고 개인용 추진기를 타고 해안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진 때도 정찰총국 산하 927 연락소에서 특수 제작한 소형 잠수함을 이용을 했고, 후계자에 내정된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충성의 선물을 드리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던 대남 공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김 씨는 함경남도, 신포도, 마양도에서 해군용 잠수함을 만들고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927 연락소는 특수 잠수함과 특수 선박을 제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며, 2013년 3월 달에 조선중앙TV가 1호 공안함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무인 신형 전투함정 건조를 독려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곳이 927 연락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김 씨의 이와 같은 발언 역시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고발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 씨가 잠수함을 타거나
개인용 추진기를 타고 우리나라 해안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는 사실 뭐 그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본인들이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고 지들이 가고 싶으면은 아무 때나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실제로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잠수함이고 뭐고 그냥 목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CCTV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그냥 유유자적하게 넘어가서 이게 지금 경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현 정권 들어가지고 안보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특수 소형 잠수함하고 무인 전투 함정 등 특수 선박을 이란이라든가 중동의 반미국가에 판매하는데 청송무역회사라는 위장 무역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천안함 이전에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내린 1호 지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는 것이었고, 황 전 비서가 자연사하지 않았다면 암살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김 씨는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이고 종교계라든가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공작원들이 종교계가 가장 발붙이기가 쉽고 정계, 법조계, 언론계에서도 문어발처럼 뻗어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돕기 명분으로 북한에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고 노동당에 입당한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북한 공작 기관은 미인계 등으로 이들을 매수하고 북한에 와서 핵은 통일 이후 민족의 힘이기 때문에 제발 비핵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인사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고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이며, 불현듯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 온갖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역 패스라는 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종교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감염될 위험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방역 패스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많이 들고, 아무튼 뭐 현 정권 들어가지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 최근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멸공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멸공 반대라든가 멸공 불매를 추진하고 있는 네티즌들이라든가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 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꽤나 섞여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멸공을 외치면 일배로 몰리는 분위기가 됐는지 진짜 의아합니다. 아무튼 뭐 김 씨의 말에 따르면은 차기 대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북한에 대해 입김이 닿고 있고 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이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기사들을 보다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아이디를 보면은 얘네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드루킹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차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역대급 가장 혼탁한 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애들까지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제대로 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